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문재인이가 확실하게 간첩입니다. 왜 간첩이냐? 지금 설명을 할게요. 왜 간첩이냐? 아니, 나는 이거를 내가 간첩이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광훈 목사 옆에 있다 보니까 소리만 지르지 왜 간첩이냐? 크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첩이라면 간첩의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요? 돼지 새끼요? 자, 여기서 보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이 문재인이가 남방 해빙 무드로 한다고 하면서 한강 하구에 뭘 만들었냐면 지도를 만들었어. 지도. 바닷속을 다 정탐해 가지고 어디에 이 암초가 있고 어디에 깊어서 잠수함이 다녀도 문제가 없는지. 지금 여러분 요 남한강에 특별히 요 강화도 쪽, 김포하고 강화도 쪽에 가면 거기서 임진강 있잖아요. 임진강. 거기에 건너서 북한까지 수영해 갑니다. 간첩들이. 그 몇 명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런데 여기서 해도를 보고 다 얘들가 다 탐사를 해가지고요, 그걸 다 지도를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자, 넘겨서 한번 보세요. 넘겨서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TV 조선에서 나왔던 거야. 이게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게 이슈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이 문재인이가 넘겨준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상급 정보야. 이거는요, 국가의 기밀이야.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민감 정보 다 넘어갔다. 그래가지고 북한 애들이 남한을 침투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도야. 이거를 그냥 USB에 담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자, 다음에 넘겨보세요. 다 넘어갔다.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지도 저기서 어떻게 한강을 다 넘어가죠. 또 넘겨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북한 애들하고 같이 조사하는 거예요. 공동 이용 해역 면적 280km를 쭉 지금 하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 이 교동도 강화 아시죠? 김포, 요거 성모도 여기 멀리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을 띄고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이거 보세요. 53년도 정전협정 이후에 65년 동안 막혔던 수로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조사한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조사하면 됐죠. 왜 북한 애들은 데려다가 합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그쪽에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땅에서, 남한강 쪽에서. 또 보세요. 공동조사 후에도 그 후에 그 지역의 지도의 모든 지형을 다 지도를 그려가지고 제작해서 북에 여기 있어요. 언제든지 군함물을 타고서 넘어와서 대한민국 공격하세요. 제가요, 저기 남방 한계선 다 막아놓고 거기에 있는 군사분 개선도 다 뜯어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인들 거기 이렇게 올 때 보면 뭐가냐면 차들이, 탱크들이 밀고 오면은 거기 도로를 이렇게 무너뜨리도록 한 이렇게 돌담 같은 거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다 철수해버려요. 다. 우리나라 GP 다. 그러니까 GP가 뭐냐면 가드 포스트, 보초 서는 곳. 그런 것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그냥 그런데 왜 북한 애들이 못 먹었느냐? 그 이유는요, 미군 때문에 유엔군이 있어서 못 먹은 거예요. 유엔군이. 남한은요, 지금 다 먹혔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넘겨보십시오. 여기 북에 전달한 해도에 포함된 정보를 보세요. 첫째 뭐예요? 암초 위치. 암초가 어디 있다. 그 다음에 해안선의 수심이 얼마다. 물 깊이가 얼마다.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해저 지형이 어떻다. 조석 정보. 이게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지형이 바뀐다. 물 수압이 어떻게 바뀐다. 이런 정보를 북한에다 왜 주냐고요. 문재인이가 이걸 주었다고. 자, 넘겨서 또 보세요. 자, 암초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수심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도에도
기본적으로 있는 조속 정보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북한에다 갖다 대한민국 다 넘겨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들이 지금 왜 여러분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조심해서 봐야 되냐면, 왜 줘야 되냐면 이게 다 넘기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을 바꿔야 돼. 헌법을 바꿔야 북한한테 모든 걸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은 남과 북의 낮은 연방제 있잖아요. 이런 것을 헌법을 바꿔야 되기 위해서 200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석. 그러니까 이해찬이가 200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정상적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 전산 처리를 해놔가지고 저들이 전산값을 올려놔가지고 그 사전투표에서 엄청나게 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에서만 425대 빵,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에 가도 이런 통계는 없습니다. 다음에 또 넘겨보세요. 여기 보세요. 초음파로다가 바다를 다 지형을 탐사한 거예요. 초음파를 해저로 발사해 돌아올 때 시간 측정의 수심을 재는 거예요. 음향 즉시법 조사를 다 한 겁니다. 넘겨서 보십시오. 그런데 한강 해구의 대남 침투 활용을 가능성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할 때요 어떻게 하냐, 다 북한 애들도 와서 같이 조사했어. 배 타고. 넘겨서 보세요. 자, 전 국방부 북한 정책과장 문성무이가 한 얘기에, 일방적으로 줬다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우리의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우리의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나는 본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이 간첩 아니야? 에? 이런 놈 잡아다가 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놈 갖다가 국회에서 말이야 왜 넘겼냐, 이거 해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든지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죽은 그 해병대 최병장인가 최상병인가 그거 검사하자. 얘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죽은 시체 파리만 갖고 해요. 산 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죽은 자 갖고 특감할 게 아니고 산 이런 인간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넘긴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다 수산부 장관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뭐냐면 북한에서 둘이 악수했잖아요. 이때 이 사람이 넘긴 USB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그 안에 우리가 추측하는 거는 뭐가 있느냐, 어마어마한 코인의 돈이 거기 입력돼 있을 거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거기 경계에 서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북에 넘어갈 수 있겠다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자요. 넘겨보세요. 지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둘이 넘어갔다 왔죠. 그래서 요거 동영상 한번 볼게. 내가 얘기한 것보다 동영상이란 거예요. 소리 좀 키워요.
여러분, 얘들이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리가 그런 얘기했어요. 문재인이 같은 인간이 또 나오면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잖아요. 왜냐? 그때 북한한테 못 넘겼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에요. 나라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국회에 지금 들어간, 이 국회의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이석기 그 동부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고요. 이재명이의 그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 뭐 검사가 어떻다고 소리 지르지만 그놈이 국회의원에, 아니 그놈이라면 미안하다. 하여튼 그런 놈들이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 이재명이가 국회는 그 사람들이 자기 변호했던 검사들 출신 아닙니까? 다 말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동부연합 출신들이요, 이석기에 쫄개들이 거기 그렇게 많아.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이 친명의 세력인 사무총장은 돼도 문제가 안 돼. 근데 사무총장이면은 국가의 모든 정책을 잘해서 대통령하고 조율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친윤이 들어가야 맞아. 근데 친윤이라고 난리 쳐가지고 결국에 못 들어갔죠 이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당은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여당은, 난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보수가 다 없어졌다. 지금 보수가 다 없어졌어요. 그 보수는 어디밖에 없냐? 자유통일당밖에 없어 지금. 자유통일당도 이게 체제가 제대로 안 돼서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라를 먹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에 법을 통과시켜서 법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를 했는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썩었습니까?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부패돼도 이렇게 부패될 수가 없어. 한번 저 화면 좀 띄워봐요. 이거 보세요. 선관위. 아빠 찬스로 선관위 직원들에게 물려받는 자리. 여기 뭐냐면 가족들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관리위원회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 회원이 얼마냐면 3,000명이에요. 3,000명. 미국은 선거관리위원들이 780명밖에 안 됩니다.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근데 대한민국은 3,000명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이 많아.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자식을 집어넣는 그런 선거관리위원회 10년 동안 집어넣는데 이 인사비리만 몇 건이나 되느냐? 1,200건. 1,200건이 됩니다. 1,200건 이상이야, 이상. 그러니 이런 인간들이 공정한 선거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거 다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넘겨서 한번 보세요. 자, 이들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선거관리위원회는요, 헌법재판소의 별도 관리예요. 그래서 누구의 간섭도 안 받는다는 거야. 오히려 감사하겠다 그러니까 감사를 거절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 감사를 한 거예요. 국가에서 감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27명만 지금 감사 일단 고발됐지만 어마어마한 숫자가 고발될 거라고 전 봐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여러분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배신했냐고. 여기 넘겨서 보면 독립기관 명분에 비리가 사각지대였어요. 비리 사각으로 전락해버렸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여기 보십시오. 이게 누구요? 자, 이름도 더러워. 노태우 동생인가? 노태악이요. 각종 논란의 선관위 헌법상 독립기관은 이유로 감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헌법상 우리는 부정선거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받아도, 정부의 간섭받아도 안 되고, 그리고 저 입법부 국회에 간섭받지도 않아야 되고,
우리는 아주 그냥 천하를 호령하는 다다 이런 식이야. 자, 다음에 또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감사원이 공개한 자녀 채용 비리 성관이 직원들 5명이 딱 나왔어요. 10년 동안 몇 건? 몇 건? 1200건. 이 사람들 지금 다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규정 위반 감사 적발 사례가 중앙선관위에 몇 건? 지방선관위가 이게 다 규정 위반이에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어떤 식으로 했느냐?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선거철 경력 경쟁 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다 하는데 뭐라고까지 하냐면 자기는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고요. 사무총장이 자기 아들을 여기 할 때 아들을 세자라고 세자. 왕의 아들. 넘겨서 보십시오. 감사원 20년 만에 이게 감사원에서 조사하고요. 기절초풍한 거예요. 자기는 20년 동안 이 감사로서 감사해봤지만 이런 조직은 처음 봤다. 썩어도 이렇게 썩은 데는 처음 봤다. 넘겨서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중앙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 채용 당연시하고 점수 조작하는 행태도 좀.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하거나 뭐 면접하잖아요. 시험 보는 거 다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정도로 썩은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음에 넘겨서 보시죠. 채용 공고 전에 합격자가 이미 정해져 있어. 예. 아니 몇 명을 뽑겠습니다 하고 공고하기 전에 이미 뽑아놨어.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공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게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에서 이 짓거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들은요 잘못을 하고 더 악을 저질러요. 이게 누가 한 짓이요? 조국이 한 짓 아니에요. 조국이. 예? 조국이 다 의사 만드는데 가짜 서류 만들어 가지고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2년형을 받았는데 뻔뻔하게 또 국회의원도 되네. 여러분 이 참 우리가 선에게 이 보수는 선한 사람들이라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얘들은 뻔뻔해요. 더 해요 더. 그래서 참 이 악과 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선으로 이겨야지 어떻게 하겠어. 자, 다음 넘겨보세요. 어떻게 했냐? 어떻게 그걸 알았냐? 내정됐다는 게 전라남도 선관위 사무차장 딸이 나 선관위로 가게 됐어 한 거예요. 채용하기도 전인데 공고도 나기 전인데 난 가기로 했어. 그리고 여기 보면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뽑으라고 해서 합격된 상태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면접도 조작을 해. 면접도 어떻게 조작을 했는가 보실래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평가표가 있잖아요. 이름을 적어요. 밑에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심사위원들한테 사인만 하라고 그래. 사인만. 그리고 넘겨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 그렇지 않으면 그 아는 사람이면 선거관리위원한테 야 이번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들어가니까 거기 만점 좀 줘라. 그래서 만점을 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넘겨서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세자 채용 비리 정황. 자 원서 접수인데 이게 인천이었거든. 인천 선거관리위원 할 때인데 선발 인원을 1명만 뽑아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넣기 위해서 2명으로 늘려. 이게 티오도 없는데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기준을 추가하고 김 전 총장 동료가 3명 참석해가지고 동료를 심사위원으로 둔 거예요. 면접. 가지고 2명이 만점을 주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합격하게. 채용 이후 정보 관사 제공 부당 특혜를 주는데 이런 데로 들어가는. 넘겨보세요. 건물 좋죠? 이런 데 가서 특혜 채용 자녀들이 선관위에 탁 들어가서 큰 소리 치고 놉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보면 서류도 조작하고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감사원이 온다 그러니까 요거 안 걸리려고 빼버린 거예요. 서류 조작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삭제해 버려. 그러니까 우리의 선거가요, 여러분 삭제가 될까 안 될까? 얘네들 조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 혹시 여기 사전 선거 하신 분 계셔? 사전 투표하셨어? 그 사전 투표하러 갔을 때 주민등록증 내놓고 스캐너죠. 검지 찍죠. 지문 인식하죠. 기억도 안 나.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주면 거기 스캐너는 스캐너가 있잖아.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내 검지를 거기다 대잖아요. 주여. 또 하시면 뭐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아니 거기다 찍는 게 아니라 스캐너에다가 이렇게 댄다고. 그거 한다고요. 스캐너에다가 기계에다가 댄다고. 그런데 왜 내가 이걸 하냐면 내가 사전 선거 하는데 거기서 어디 지역에 투표했다는 개인의 이 이름이 적질 않아요. 적질 않는다고. 그냥 주민등록증 넣고 검지만 하고 딱 끝나. 그러니까 몇 명이 누가 했는지가 깜깜이야, 깜깜이. 명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얼마든지 사전선거 조작이 가능한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 선거인수라고 그래. 선거. 내가 가서 투표하러 왔습니다. 투표하러 왔습니다. 스캔하고 나면 그게 선거인수야. 그러면 가면 그 사람 투표지를 가지고 투표지에다가 투표를 한 다음에 봉투에다 넣죠. 넣어 안 넣어? 넣죠. 넣어요. 그 넣으면 그걸 우체국 이제 그걸 취합해서 우체국으로 가죠. 우체국으로 해서 지역으로 다 보내. 그러면 받은 거하고 보낸 거하고 숫자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러면 보낸 걸 각 지역으로 보냈는데 그 보낸 숫자대로 각 동네로 우체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도착한 시간하고 그 여기서 보낸 투표소하고 같을까 달랄까? 숫자가 같아야 되죠. 같아야 되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면 거기서 이제 개표할 때 쏟아놓죠. 그러면 선거했던 선거인수하고 투표수하고 개표수하고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똑같아져. 근데 이게 달라요. 선거인수가 있고 투표수가 있고 그런데 그 숫자가 안 맞아. 허수로 막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번에 이걸 가지고 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 어디다 기준, 이번에는 몇 표 정도 나올까 기준을 해줘야 하는데 기준을 알 수가 없죠. 사람 몇 명 와서 사전선거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컴퓨터에다가 산정값을 딱 해가지고 이번에는 몇 프로 정도 투표로 올 거다, 투표를 할 거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몇 프로의 사전선거에 누가 몇 프로를 받고 몇 프로를 받을 거다. 그걸 계산했는데 투표수가 이걸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막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효표가 몇 표가 나오냐? 131표. 그것도 비례대표 선거에서만. 비례에서만 131표가 나온 거야. 비례에서만. 이게 숫자를 맞추느라고요. 131만 표. 131만 표. 4.4%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고 글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 투표를 가장 많이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어르신들이라도 알 거 다 알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좌파는 더 똑똑하다며. 지들이 다 나왔다며. 근데 어떻게 무효표가 이렇게 쏟아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기권수가 있어요. 기권수. 자, 사전투표에 오늘 안 하면 당일 가서 하면 되잖아. 근데 기권이 있어요? 그날 안 온 사람이 왜 기권수가 돼요? 그날 안 온 사람이 기권수가. 이게 뭐냐? 허수라고. 허수. 가짜로 숫자를 맞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
여러분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대통령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이거 있잖아. 선거법에 의해서 이게 별도 기관이잖아요. 독립된 기관이라 대통령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저항권으로 우리가 밀고 가는 방법이 없는 거야. 넘겨서 보세요. 보세요. 국회 등 허위 답변 또는 허위 자료 제출 대응하거나 자체 점검을 자료를 파기해서 얘들이 말 맞추게 오고 증거 인멸 기여를 하는 사례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 자료를 파기시킬 정도면 투표에 가짜를 만들어서 파기하는 거예요. 식은 죽 먹기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요. 양심 선언한 사람이 나오도록 해야 돼. 일본에서는 공무원 3명이 양심 선언한 바람에 부정선거가 드러났거든.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양심 선언이 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보세요. 선관위 감사원 조직적 방해 지원. 감사장이 가면 컴퓨터를 연결해 줘야 돼요. 인터넷 연결해 줘야 이걸 감사할 거 아니에요. 들어간대. 얘들이 끊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지워놓은 거를 컴퓨터는 다시 복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포렌식이거든. 그런데 포렌식도 못하게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감사들이 보통 얘기가 아니고 자기 컴퓨터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포렌식을 해서 찾아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들고 일어나야 된다니까. 저 선거관리위원회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주권을 다 빼앗겼는데 지금 저놈들이 무슨 193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것들이 국회의원입니까? 가짜예요. 가짜. 사기꾼들 범법자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인간 쓰레기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아유 오늘 오후에 따로 오니까 좋긴 하다. 마음 놓고 오니까 좋다. 아주 그냥. 선관위 간부들 감사 앞두고 부정 채용 정황 당기는 업무 일지 조작 등 적극적 증거 인멸했다. 동아일보에서 나온 거예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손봉서 전 사무차장 감사 방해 혐의 적용. 여러분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나는 안 걸리게 하는 거야. 왜? 기사 다 나온 것만 채취했잖아.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선관위 조직적 증거인멸 보세요. 퇴직 시 무단 반출했고 서로. 야, 이거 문재인하고 똑같아요. 이번에 저 청와대 그 영빈관을 딱 열어봤더니 하나도 없더래. 식탁이고 뭐고. 이게 국가 거는 손을 못 대게 돼 있거든요. 그냥 가야 되거든. 전부 다 지 사는 대로 옮겨놨어. 양산으로. 이 도둑놈이라니까 이거. 도둑놈만 있는 거 아니야. 그 뚱땡이. 그 도둑년 아니 국가 걸 저거 가져갔어요. 그 나라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게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게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라 그냥 못된 짓을 자꾸 해도 아니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김세안이가 왕이요. 자기 아들이 세자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세자라고 불렀다고 하잖아요. 세자의 짓이라고. 이게 완전 딴 나라예요. 왕의 나라. 자 넘겨보십시오. 박찬지 중앙선 딸 특혜 채용했잖아요. 전남 선관위 직원의 문서 파일 변조 작업. 이게 특혜 채용한 요령 당긴 문서 파일 다 방식으로 은폐를 다 시도했는데 여러분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남은 자료가 더 많아. 남은 자료가. 넘겨서 보세요. 선관위 조직적 증거인멸한 겁니다. 신우영이 인터넷 선거보도심의회 상임위원. 우리 이번에 장재원 박사라고 전산 처리하는 분들이 그분이 우리나라 걸 딱 파헤쳐 보니까 선거관리 조작한 사람이 컴퓨터 적어서 5명이더라. 그래서 그 사람 공개했잖아 이름이. 근데 이거 할 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딱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하라 TV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했다고. 그분도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그런 내용의 자료를 장재원 박사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내용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방송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그분이 와 있는 거야. 그 처음 뵀어요 거기서. 아이고 이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뭐 우리 장 박사님을 꼭 모시자고 했는데 이렇게 뵀다 그랬더니 어저께도 막걸리 한잔하고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주정하더라고. 근데 내가 제일 좋대. 그 장지현 박사가 같은 인동장씨고 말이 통해서 제일 좋대. 말이 통해서. 아니 얘기를 해도 인터넷 뭐 이런 거 뭐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목사님은 턱턱 알아듣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장 박사님이 좋다고, 인동장 씨라 좋다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쫙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가짜들을 만드는데 우리는 그만한 실력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뭐해요? 아니 이 정도 나왔고 더 놀라운 거는 자유통일당에 영표했던 데서 분명히 투표한 사람도 나왔고, 그럼 부정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확인됐으면 때려 부시고 부정선거 이 가짜다 다시 해야 된다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이 혈기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예? 가짜가 드러났는데, 근데 그 드러났는데도 가만히 멍청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계속 또 뭐 찾아내라. 아니 벌써 몇 표만 나왔어도 벌써 부정 이런 거 다 드러났는데 뭘 또 찾아. 이제 됐지. 넘겨서 보세요. 근데 이 감사원에서요 이런 거 찾다 보니까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보라고 남겨둔 건가? 채용 비리 증거 그대로 있어.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허구도 잘못인 줄 모르는 겁니다. 악의 세력은요 사람 죽여놓고도 잘못한 게 없어. 그 보세요. 이런 기관은 처음 봤다고 그러잖아. 감사원에서. 넘겨서 보세요. 여기는 견제받지 않은 성역이야. 적절한 감시가 필요한데 우리는 무소불위 조직이다. 누구도 간섭할 수,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자, 여기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도 넘은 비리 횡행에 성관이 개혁 목소리. 이제요 성관이 다 저거 다 엎어버려야 되고, 저거 우리 선거부터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저거 다 다시 하고 다 갈아엎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거 방송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방송하는데 어디에 무슨 표 이런 게 다 몇 표 나오잖아요. 그게 갑자기 보이던 게 뚝 떨어져 버려. 카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셧다운 시켜버린 거야. 얘들이 뭔지 알아요? 들통이 나니까 조작 이걸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셧다운 시킨 거야. 그거를 나는 방송하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행정실장이 목사님 자료들이 셧다운 됐습니다. 딱 나한테 보내오는 거예요. 셧다운 된 걸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했죠. 지금도요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럽니다. 왜 그래? 그거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업. 다른 면은 놔뒀어요. 그 투표한 숫자 그것만 셧다운이 돼.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컴퓨터 전문가들 가면 포렌스식으로 다 나와요. 뜯어 고쳤다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는 긴급 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가지고 이제는 4.19 의거도 저항권입니다. 4.19도 저항권이요. 3.1운동도 저항권이고요. 이제는 법은 없지만 우리가 옳은 일을 위해서 저항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이제는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말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잘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는데, 우리 교회에 그 해커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를 막 이렇게 들어가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부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쓰냐면 투표는 국민이 하세요. 당선은 제가 시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리 투표를 해도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에 딱 넣어서 누가 당선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투표는 그러니까 쟤네들이 실실 웃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보세요. 당일 투표한 게 차이가 1%에서 0. 몇 프로 차이 이렇게 그거밖에 차이 안 나거든. 당일 투표에서는 누가 많이 나오나 적게 나오나 그 사람의 표 차이가 1.5에서 0.2 요 정도 차이 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사전선거 여기 나오죠? 여기 보세요. 비정상 지난번에 했잖아요. 자, 정상은 어떻게 돼요? 사전투표가 1.67일 때 당일 투표가 1.97이죠. 권수정이 정의당 밑에 보시면. 그런데 0.30이잖아요. 이게 정상이다 이거야. 요 차이가 나는 게. 자, 밑에 1.7, 1.3이면 0.15잖아요. 그 0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0.3, 0.53 요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전선거 저 후에 비정상 어디를 보냐면 더불어민주당이 65.68이고 국민의힘 김태우가 30.68이야. 그리고 당일 투표 두 사람 보세요. 두 사람 65.68, 48.46이니까 차이가 얼마나? 당일 투표하고 17.22. 그 다음에 국민의힘하고 당일 투표하고는 몇 차이나? 16, 마이너스 16.51 차이 나죠. 왜 국민의힘만 마이너스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7.22가 될까? 다 0.55밖에 안 나는데 저기만 저렇게 많이 날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통계학상으로 보면 10분의 0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0이 20 몇 분의 25개인가? 예. 0이 20개? 예, 20제곱, 30이야, 20이야, 30제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다 부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강서에 그때 구청장 선거할 때 나온 거거든. 구청장 선거할 때. 이거 하나 더 넘겨줘 볼래?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해커들이 결정한다. 컴퓨터 들어가서 다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무효다 이거야. 무효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무효 그런다고 되냐고. 이 이해훈이 같은 인간들이 국민의힘인데 부정선거 없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 동영상 한번 볼게요. 동영상. 투표 자료를 찢어 부정선거 보세요. 다시 있을 수 없지. 자, 거기다 잠깐만. 그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아까 그 동영상. 동영상. 동일한 얼룩은 네, 그 앞에 조금 더 넣었어. 한때는 동일한 얼룩은 계속 해봐요. 지금까지 그 아까 그 저 번호 나온 거예요. 거기를 보는 거예요. 해방 물증이 사무원이 아까 보던 데를 다시 보라고. 깜빡하고 1년 번호를 자르지 않고 교부할 수는 있어도 1년 번호를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1년 번호거든요. 그 투표할 때 여기를 잘라냅니다. 잘라서 여기다 보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자르다 말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짜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여기 보세요. 자르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036351이면 이쪽에 있으면 저쪽에도 번호가 같은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쪽은 번호를 안 만들어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한번 돌려보세요.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일은 있을 수 없지요. 이 투표지들을 보면 얼마나 허겁지겁 가짜표 투입 작업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 공유는 애국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허접한지 아시겠죠? 우리 그전에 투표하면요 자물쇠를 잠갔어요. 기억하세요? 자물통으로 잠갔다고. 근데 지금 플라스틱으로 딱 해놓고 옆에서 잡아당기면 딱 나오고. 지금 여러분 이런 선거관리위원회니까 바구니 소쿠리 투표함이 나오는 거예요. 갖다 집어넣고 막 쑤셔 넣고. 그래가지고 내가 양평에 있는 분이 나한테 제보를 했는데, 양평에 있는 분이 얘기하는, 자기는 투표 감시위원 하면서 개표위원을 했대요. 개표위원을 해서 하면서 보니까
야, 여러분 정말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이 개표위원을 하면서 자기가 비리 같은 걸 다 나한테 보내온 거 보면 동영상도 있고요.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한번 부른다고 그랬어. 부른다고. 와서 얘기 좀 해라. 그리고 지금 누구를 내가 만나냐면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했던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거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이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 있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국회의원입니까? 이런 부정선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내 투표지 보낸 거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어디냐면 미추홀구. 미추홀구 요번에 남영인가?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게 투표하면서 나온 거거든요. 투표하면서 개표해서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여기가 얼마나 웃기냐면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있어요, 없어요? 도장이 없죠? 그러면 이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이 미추홀구가 얼마나 웃기냐면 통 3통이 없어졌어요. 통 3통이 없어졌는데 개표는 돼서 인터넷에 올라 있어요. 숫자가. 얼마 만에 찾았느냐? 그 다음 날 14시간 만에 찾았어요. 그런데 뭐 그때는 개표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숫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래서 대한민국은 부정선거인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하는 국민의 힘을 보면 정말 머리를 드라이기로 다 태워주고 싶어.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안 하고 이런 짓을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보이냐면 관외선거, 관내선거, 사전투표의 차이, 그걸 적나라하게 내가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방송도 다 했고 다 자료도 있지만 오늘은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다음 주에 그거 쫙 뭐가 틀렸는지 아주 웃겨요. 하여튼 투표할 사람,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들 이런 사람 투표할 사람이 904명인데 투표한 사람이 1056명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투표할 사람보다 투표수가 더 많아. 이런 나라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분개를 안 해요? 이걸 가지고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면 지역의 부정선거 난 투표했다 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이 큰 일이고 헌금 많이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부정선거 밝히라고 돈 내놔 빨리. 이게 어쩔 수 없어 이거. 괜히 와가지고 지금 돈에 걸려들었어. 자, 여러분 나라 살리는 일에 우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